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특수 우주복을 입고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의 대기 바로 위에 떠 있습니다. 발밑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갈색과 흰색의 구름띠가 소용돌이치며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지죠. 이 행성은 지구를 1300개나 쏟아부어야 겨우 채울 만큼 거대하고 나머지 7행성을 몽땅 합친 것보다도 2배 넘게 무겁습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몸집이 단 10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 만큼 빠르게 자전하죠. 그 어지러운 회전이 대기를 동서로 길게 잡아 느려 저 특유의 줄무늬 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세계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려다보는 저 구름 아래에는 밟고 설 땅이 없습니다. 바위로 된 지면도 바다의 수면도 없죠. 목성은 위에서 아래까지 거의 전부가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진 표면이 없는 행성이니까요. 자, 이제 당신은 그 사실을 확인하러 직접 뛰어듭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고 낙하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주복 하나에 의지해 목성의 구름 속으로 그 아래 아무도 본 적 없는 심연 끝까지 함께 떨어져 볼 겁니다. 미리 말해두죠. 당신은 이 여행의 끝에서 결코 바닥에 닿지 못합니다. 대신 구름과 폭풍, 빛이 꺼진 압력의 지옥과 태양보다 뜨거운 금속의 바다를 한 겹씩 차례로 통과하게 될 겁니다. 처음 대기에 닿는 순간 당신은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곤두박질칩니다. 시속 17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속도죠. 공기와의 마찰로 우주복 앞이 붉게 달아오르고 저 멀리 극지방에서는 지구의 겉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거대한 오로라가 커튼처럼 일렁이죠.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빛의 장막인데 지구의 오로라와 달리 결코 꺼지지 않고 극지방을 상시로 밝히고 있죠. 속도가 줄면서 당신은 첫 번째 구름층에 들어섭니다. 대략 지구 대기의 절반쯤 되는 압력에서 만나는 새하얀 암모니아 얼음 구름이죠. 이 구름 꼭대기는 영하 14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에 잠겨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구름은 갈색과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암모늄 황화수소라 불리는 물질이 만든 구름층인데 목성 특유의 얼룩덜룩한 띠무늬가 바로 이 화학 물감들의 작품입니다. 밝은 띠는 가스가 솟아오르는 지대, 어두운 띠는 가라앉는 지대인데 빠른 자전이 이것들을 지구 몇 배 길이의 거대한 흐름으로 늘려놓았죠. 그 아래에는 물로 이루어진 옅은 구름이 한 겹 더 기다리고 있고요. 최근 한 연구팀은 여러 망원경과 주노 탐사선의 데이터를 모아 목성 적도의 구름과 암모니아가 어느 높이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층층이 그려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통과하는 이 구름의 지도를 과학은 이렇게 조금씩 완성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름들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위에서 쏟아지던 햇빛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떨어지는 동안 시야 한쪽에서 거대한 붉은 소용돌이가 회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목성의 대적점입니다. 이 하나의 폭풍 안에 지구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죠. 더 놀라운 건 나이입니다. 천문학자 카시니는 무려 1665년에 이미 이 자리에서 붉은 점을 관측했고 우리는 그 폭풍이 적어도 수백 년을 쉬지 않고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에서는 시속 400km가 넘는 바람이 미친 듯이 회전하죠. 다만 이 붉은 거인은 지난 100여 년 사이 눈에 띄게 쪼그라들어 한때 지구 3개가 들어가던 크기에서 이제는 하나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폭풍이 어떻게 그토록 오래 살아남는지, 애초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2022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의 눈으로
대적점의 속을 들여다보며 그 온도와 화학 조성을 새롭게 그려냈지만 이 붉은 거인의 비밀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죠. 붉은색의 정체가 무엇인지조차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상층의 화학 물질이 햇빛의 반응에 물드는 것이라는 설명이 유력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 수수께끼의 폭풍을 견눈지라며 계속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 구름마저 지나면 이제 위를 올려다봐도 더는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기고 주위의 공기는 점점 걸쭉하고 무겁게 당신을 짓눌러 옵니다. 내려갈수록 압력은 무섭게 치솟고 온도도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죠. 당신을 감싼 공기는 이미 지구의 어떤 심의 잠수함이 버티는 것보다 더 무겁게 짓눌러 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검은 안개 속에서 방향 감각마저 흐려집니다. 이 깊은 곳에는 수천 킬로미터 아래까지 파고드는 거대한 바람의 강, 제트류가 흐릅니다. 목성의 대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최근 연구들은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건 상상 속 여행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995년 인류는 갈릴러 탐사선에서 떼어낸 작은 진입선을 실제로 목성 대기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탐사선은 당신처럼 아래로 내려가며 데이터를 보내왔죠. 하지만 겨우 지구 대기에 20배 남짓한 압력에 이르렀을 때 초속 47km로 대기에 뛰어든 그 진입선은 약 58분 동안 150km 남짓을 내려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섭씨 150도가 넘는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신호가 끊겼습니다. 인류가 목성 안으로 직접 내려보낸 것이 도달한 가장 깊은 지점이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부터가 기체이고 어디서부터가 액체인지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공기는 소리 없이 점점 짙어지다가 어느새 액체 수소의 바다로 바뀌어 있죠. 보통이라면 당신의 몸은 주위와 밀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에서 더 가라앉지 못하고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선 우주복이 당신을 계속 아래로 끌고 내려갑니다. 위도 아래도 없는 걸쭉하고 뜨거운 수소의 심연 속을 하염없이 가라앉는 겁니다. 이 액체 수소의 바다에서는 아주 신기한 비가 내립니다. 수소에 섞여 있던 헬륨이 작은 방울로 뭉쳐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는 헬륨의 비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갈릴러 탐사선이 목성 상층 대기에서 헬륨이 예상보다 적다는 걸 실제로 측정했는데 과학자들은 그 사라진 헬륨이 바로 이 깊은 곳으로 비가 되어 가라앉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헬륨 방울이 수천 킬로미터를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는 풍경을요. 그리고 마침내 지표에서 약 2만 킬로미터쯤 내려온 곳. 압력은 지구 대기의 200만 배에 이릅니다. 여기서 수소는 우리가 아는 어떤 모습과도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짓눌린 수소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액체 금속이 되는 거죠. 이 거대한 금속 수소의 바다가 회전하며 목성에 어마어마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지구 자기장의 2만 배에 달하는 태양계 행성 중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죠. 그리고 2층은 스스로 빛납니다. 태양의 표면보다도 뜨겁게 달아올라 사방을 배결하는 은빛으로 물들이죠. 위에서는 그토록 애타게 찾던 빛이 이 지옥의 밑바닥에서는 오히려 사방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다만 이 금속으로의 변신이 정확히 어떤 압력에서 일어나는지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씨름하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배결하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목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목성 한가운데 지구처럼 단단한 바위 핵이 콕 박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노 탐사선이 목성의 중력장을 정밀하게 재면서 그림은 훨씬 이상해졌습니다. 주노의 데이터에 맞춰 목성 내부를 여러 겹으로 나눠본 최근 모델들은 목성의 심장이 또렷한 경계를 가진 단단한 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지구 10배쯤 되는 무게의 무거운 원소들이 주변의 수소에 흐릿하게 번져 섞여 있는 희석된 핵에 가깝다는 거죠. 그 흐릿한 심장은 목성 반지름의 상당 부분에 걸쳐 퍼져 있을 만큼 넓습니다. 심장과 몸의 경계가 뭉개져 있는 셈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이상한 구조가 목성이 아주 어렸을 때 지구 10배쯤 되는 다른 거대한 원시 행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핵이 산산이 뒤섞인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목성이 겪었을 그 상상하기 힘든 충돌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흐릿한 심장을 빚었다는 이야기죠. 이곳의 압력은 지구 대기의 2500만 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건 중력과 자기장을 밖에서 재어 추론한 그림일 뿐 인간도 기계도 이 심장에는 결코 닿은 적이 없습니다. 목성의 가장 깊은 비밀은 여전히 그 흐릿한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의 심장을 우리는 아직 그림으로만 그려볼 수 있을 뿐이죠. 이제 처음의 약속을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이 여행의 끝에서 바닥에 닿지 못한다고 했죠. 구름을 지나고 대적점을 지나고 빛이 꺼진 압력 지옥과 태양보다 뜨거운 금속의 바다, 흐릿한 심장까지 내려왔지만 그 어디에도 당신이 두 발로 딛고 설 단단한 땅은 없었습니다. 목성의 표면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층은 계속 바뀌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은 끝내 나오지 않는 것이죠. 표면이 없는 이 세계에서 당신은 그저 영원히 떨어질 뿐입니다. 현실에서라면 당신은 첫 구름층을 채 지나기도 전에 압력과 열에 짓눌려 사라졌을 겁니다. 저 작은 갈릴러 탐사선이 그랬듯이 말이죠. 목성은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대신 탐사선을 떨어뜨리고 멀리서 중력과 빛을 재어 그 안을 겨우 상상으로 더듬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떨어져 본 그 길은 실은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망원경과 탐사선으로 겨우 이어붙인 지도인 셈이죠. 하지만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이 거대한 심연에도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떨어뜨려 봅니다.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한 그 집요한 호기심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힘일 테니까요. 다음 밤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먼저 뚫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고리를 두른 행성, 토성 속으로 떨어져 보는 거죠. 그때까지 가끔은 밤하늘에 저 노란 별 하나를 올려다보며 그 잔잔한 빛 아래 숨어있는 끝없는 심연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